요새 상속세 문의가 정말 많은데 이 상속세는 정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비하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공제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텍스맨 서유빈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상속세 개정 정말 말이 많았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내년으로 가야 됩니다. 상속세 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5억 원 해서 10억 원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던 거고, 근데 이 기준이 너무 오래되고 금액도 너무 작다 보니까 국민적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일괄공제는 7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 해서 17억까지 올려주자라는 개정안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유산 취득세로 가느냐 공제를 올리느냐로 싸우다가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라는 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 1인을 기준으로 모두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금을 상속인들한테 나눈다라는 개념이고요. 유산 취득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들한테 나누고 그 나눈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누는 건 똑같은 거니까 똑같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상속세도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피상속인 1인으로 계산하는 이 유산세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그걸 나눠서 내려가서 이 밑에서 계산된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면 정말 세금이 몇 억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산 취득세로는 사실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세수 감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증여세 세율이 높은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죠. 게다가 유산세까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찐부자들은 다 이민을 계획하고 국내 자산을 빼서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수의 감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고 하기 위해서는 전 유산 취득세로 결국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상속세를 다 때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아까 배우자 공제가 기본공제 아직도 5억이다, 개정되면 1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에서 30억 사이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 30억 내에 있으니까 배우자도 있고 난 상속세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30억은 정말 최대 한도일 때 얘기고, 한도가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에서 30억까지 인정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법정 상속 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만약에 총 상속재산가액이 35억이고 배우자가 있으면서 자녀가 두 분인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5억에서 30억까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을 한도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35억 곱하기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을 갖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1.5에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총 부모는 3.5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배우자의 상속 지분 비율 1.5가 오는 거죠. 그럼 35억인데 3.5분의 1.5니까 결국엔 15억 공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5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15억과 5억을 더한 20억만 공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15억은 다 과세가 될 겁니다. 이걸 많이들 놓치세요. 그래서 이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을 한도로 한다라는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계산된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을 실제로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도만 있다 뿐이지 이걸 실제로 배우자한테 안 주고 이 두 명의 자녀들한테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10억 공제를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까지는 무조건 배우자에게 상속을 한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재산을 갖고 있으면 상속공제를 더해주겠다라는 건데, 국세청에서 볼 때 이 금융재산은 정말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한 상속재산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최대 20%, 그 다음에 2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분들은 10억에 20% 해서 2억을 꽉 채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현금재산, 이 금융재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공제를 다 못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치가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주택이고 내가 살지는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이대로 그냥 상속이 된다면 이 10억이라는 부동산 가치가 그대로 상속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금융재산이 다른 게 없어서 여기에 전세를 놓는 겁니다. 전세를 만약에 7억에 놨습니다. 그럼 나는 부동산은 10억에서 7억을 뺀 3억치만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7억은 세입자한테서 돈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금융재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어떤 전세나 보증금을 올려서 금융재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올린 금액의 20%만큼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하는 건데요. 연대납세 의무가 뭘까요? 말 그대로 연대에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속세에 적용이 되는데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고 상속인들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아까와 똑같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3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쪼개보면 부동산이 20억, 금융재산이 1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에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법정 상속지분 비율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죠. 아까랑 똑같이 배우자 한 명에 자녀 2명이라고 하면 15억 정도가 이제 법정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일 겁니다. 그럼 그 딱 한도까지를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는데 금융재산으로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나머지는 자녀 2명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15억을 받아서 뭘 하느냐? 원래는 이 20억에 대해서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것을 배우자가 15억의 금융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화가 돼 있잖아요. 그 현금을 상속인의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놀랍게도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속인 외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합산됩니다. 근데 상속인 외의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딱 5년만 합산됩니다. 그래서 기대 여명이 아직 5년 이상은 충분히 남아있다.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속인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인 외의자를 활용하면 좋다. 그럼 상속인 외의자가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나 사위도 해당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하신 분은 제가 많이는 못 봤고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애가 충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속인 외의자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공제 10억에서 17억으로 바뀌는 거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불발됐고요. 두 번째, 배우자 상속공제 정말 중요한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그건 법정 상속지분 비율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 지분 비율까지는 꼭 상속을 배우자한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인데요. 부동산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이걸 전세보증금이나 보증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현금자산을 좀 높여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더 받자. 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해서 배우자한테 금융재산을 법정 상속지분 비율까지는 줘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게끔 해도 괜찮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상속인 외의자를 활용해서 5년만 합산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 상속세 공제가 올라간다라고 확신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게 불발되고 나니까 최근에 정말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직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오셔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텍스맨 서유빈이었습니다.